안녕하세요. 오늘은 1978년에 한 노벨상 연설을 통해 인류가 마침내 생명의 설계도를 읽게 된 그 결정적인 순간으로 함께 떠나보려고 합니다. 이 발견 하나가 어떻게 유전학과 의학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1978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해 노벨의학상 수상자들이 발표됐을 때 스웨덴의 한 방송사가 이런 좀 충격적인 멘트를 내보냅니다. 인간을 복제하고 천재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열렸다. 아니, 무슨 공상과학 영화 예고편 같지 않나요? 근데 이게 그냥 해프닝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은 이 말을 꽤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당시 노벨상 연설에서도 이런 언론의 반응을 두고 프랑켄슈타인에 대한 집착이라고 꼬집었는데요. 사실 이 발견의 진짜 가치는요, 그런 자극적인 상상보다 훨씬 더 심오하고 또 훨씬 더 놀라운 데 있었습니다. 바로 이 발견이 유전학의 역사를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이끌었거든요. 말하자면 3세대 유전학의 문을 활짝 연 거죠. 하지만 이 혁명이 일어나기까지 과학자들은 정말 거대한 벽 앞에서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대체 어떤 벽이었을까요? 유전학의 흐름을 아주 간단하게 짚어볼게요. 첫 번째 시대는 멘델이 유전자라는 개념을 발견하면서 시작됐고요. 두 번째 시대는 에이버리가 그 유전자의 실체가 바로 DNA라는 걸 밝혀내면서 열렸습니다. 자, 이제 과학자들은 생명의 모든 정보가 DNA에 담겨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설계도는 손에 쥐었는데 아무도 그걸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3세대 유전학의 개척자들입니다. 왜 읽을 수가 없었냐고요? 박테리아 같은 아주 단순한 생물은 어찌어찌 분석이 가능했는데 인간처럼 복잡한 생물의 DNA는요, 이건 뭐 차원이 다른 문제였던 겁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정말 거대한 벽에 딱 가로막힌 상황이었죠. 당시 과학자들을 가장 괴롭혔던 질문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수정란 하나가 이렇게 복잡한 인간으로 자라나는 걸까? 질병이나 암은 또 왜 생기는 걸까? 모든 해답이 바로 그 DNA 안에 있다는 건 알았지만 들여다볼 방법이 없으니 정말 답답한 노릇이었죠. 이 상황을 아주 멋진 비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당시 과학자들에게 인간의 DNA는요, 마치 아주 두껍고 단단하게 봉인된 책 한 권과 같았습니다. 이 책이 얼마나 거대했냐면요, 페이지 수만 무려 100만 페이지에 달했어요. 100만 페이지요? 이걸 책으로 만들어서 책장에 꽂으면 그 길이가 100m나 됐을 거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 100만 페이지가 전부 다 풀로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DNA 분자가 너무 길고 빽빽하게 얽혀 있어서 특정 유전자 하나를 찾아내는 건 마치 모든 페이지가 들러붙은 책에서 딱 한 문장을 찾아 읽으려는 것과 같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죠. 자, 바로 이 질문 앞에서 유전학 전체가 멈춰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책의 글자들을 망가뜨리지 않으면서 딱 달라붙은 페이지들을 한 장 한 장 떼어낼 수 있을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마침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냅니다. 그 해답은 정말 놀랍도록 기발하고 우아했습니다. 과학자들이 마침내 DNA를 원하는 대로 자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분자 가위를 발견해낸 겁니다. 이 분자 가위의 정식 이름은 바로 제한 효소입니다. 원래는 박테리아가 자기 몸에 침입한 바이러스의 DNA를 잘라내서 스스로를 방어할 때 쓰던 무기였어요. 근데 이 효소가 정말 놀랍게도 DNA의 특정 염기 서열, 그러니까 특정 주소만 정확하게 인식해서 그 부분만 싹둑 잘라내는 능력이 있었던 거죠. 바로 이 가위 덕분에 그토록 단단하게 닫혀있던 생명의체를 드디어 펼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위대한 발견 뒤에는 3명의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먼저 베르너 아르버가 아마 박테리아 안에 DNA를 자르는 특별한 효소가 있을 거야 라는 가설을 세웠고요. 해밀턴 스미스가 이 가설을 증명해내면서 실제로 그 효소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니엘 네이선스가 이 효소를 이용해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유전자 지도를 그려 보임으로써 이 발견이 앞으로 어떤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줄지 직접 보여준 거죠. 이 효소들이 일하는 방식은 놀랄 만큼 간단하고 또 정교합니다. 먼저 잘라야 할 DNA의 특정 주소를 정확히 인식하고요. 그 자리에 착 결합합니다. 그리고는 가위처럼 DNA를 깔끔하게 절단하죠. 이 간단한 3단계 덕분에
그 100만 페이지짜리 거대한 책을 우리가 읽을 수 있을 만큼 작은 단락들로 나눌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봉인된 책이 열렸습니다. 그 후 세상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 발견이 생물학, 유전학, 그리고 우리 삶과 직결된 의학에 어떤 혁명을 가져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생명의 책을 처음 펼쳐본 과학자들은 곧바로 아주 뜻밖의 사실을 발견하고 깜짝 놀랍니다. 인간 같은 고등 생물의 유전자는요, 중요한 정보들이 쭉 이어서 쓰여 있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의미를 알 수 없는 조용한 부분들이 끼어 있었던 거예요. 이건 유전자에 대한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엄청난 발견이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발견 덕분에 정밀한 유전자 지도를 그릴 수 있게 됐고 복잡한 유전자의 구조도 파악할 수 있게 됐죠. 그리고 마침내 유전공학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분야가 탄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박테리아에게 인간의 인슐린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당뇨병 치료제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 이런 일들이 모두 가능해진 겁니다. 정말 엄청난 변화죠. 발전 속도는 또 얼마나 빨랐는지 아세요? 네이선스가 아주 작은 원숭이 바이러스의 유전자 지도를 처음 그리기 시작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그 바이러스 유전자의 전체 화학식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써내려갈 수 있는 수준이 됐습니다. 정말 눈부신 발전이라고밖에는 할 말이 없네요. 자, 그럼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자극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들어볼까요? 실험실에서 천재나 범죄자를 만들어내는 일, 정말 가능할까요? 이 두려움에 대해 노벨상 연설은 아주 지혜로운 답변을 제시합니다. 바로 유명한 유전학자 도부잔스키의 말입니다. 인간은 자기 몸에 날개를 다는 유전적 진화 대신 비행기를 만들어 하늘을 날게 되었다.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우리 인류의 진짜 위대함은 우리 몸 자체를 바꾸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도구를 만들고 기술을 발전시켜서 환경을 바꾸는 능력에 있다는 아주 깊은 통찰입니다. 이 역사적인 발견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이 시대의 과학계에는 또 어떤 거대한 봉인된 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뇌의 비밀일까요? 아니면 우주의 기원일까요? 그리고 그 책을 열어줄 새로운 분자 가위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